안녕하세요. 종횡과 뉴스의 동점맨 앵커입니다. 박쌤들 어서 오십시오. 자, 1년이 지났는데 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12.3 비상겸의 실체. 자, 그 실체 파라고 특검 출범했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역대 최장 238명 역대 최대 수사 인력으로 이 비상겸의 실체를 팠습니다. 그죠? 뭐 기소도 했어요. 30몇 명. 기소했는데 기소된 건지 또 저희가 재판하면서 또 알아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건 이런 거 같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한 건가? 알았나? 천공이 뭐 관여가 된 건가? 혹시 계엄날 대통령 술을 먹었나? 왜 한 거야? 조이들도 알았나? 대법원장도? 국민의힘도 알았어? 왜 12월 3일이야? 아,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건 내란 특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서 답을 했습니다. 답한 것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답한 것만.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박사님들? 일단 들어보자고요. 얘네, 이 특검이, 물론, 특검이 진실입니다. 특검이 이렇습니다 하고 답을 했다고 그게 진실은 또 아닐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특검은 이렇게 많이 수사해서 무슨 결론을 내놨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알아봐야겠죠. 대체 비상계엄은 왜 한 건가? 왜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걸 했을까? 했을까? 내란 특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반대 세력을. 그리고 왜? 권력을 독점해서, 내가 독점해서 유지할 목적으로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혼자 권력을 갖고 오랫동안 하려고. 그럼 그 반대 세력은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야당,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면 웬날 알아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엄이 나왔나를 알아봐야겠죠. 자, 내란 특검은 이렇게 봅니다. 아예 그 출범하자마자 난 계엄해야지 라는 건 아니었지만 하자마자 뭔가 계엄에 대한 자꾸 뭔가 이게 뭐 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뭔가 계엄에 가는 쪽으로 갔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군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원래 국방부 자리에 대통령실 가면서 국방부랑 가까워지죠. 합참과 가까워지죠. 관저도 대통령 관저 옆에 합참의장 공간, 국방장관 공간이 옆에 있죠. 네. 군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전에는 같이 안 어울렸을 자리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관저에서 같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머리와 입에서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2022년이면 취임 첫 해예요. 그때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중에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한 한 있어도 닭싹 쓸어버리겠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엄을 시사하는 거라는 거고. 자, 2023년 3월 말에 김용현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죠. 그 이제 군 인사들과 몇 명 밥을 먹으면서 안가에서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어. 또 비상대권. 비상대권이 머릿속에 계속 계엄이라는 생각을 하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계엄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 왜냐하면 어떤 남학생이 누굴 좋아한다는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만 있는 거랑 자, 이거를 내가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사귀어야겠다. 라고 해서 사귀는 연애 관계로 가는 건 다르지 않냐. 이때는 마음만 있었다. 그런 걸 해볼까? 하다가 그럼 실제로 계엄에 착수한 시점을 박습니다. 내란 특검이 2023년 10월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 10월이라면 언제예요? 계엄이 언제 있었어요? 2024년 12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럼 뭐 1년 2개월 전. 그러니까 계엄이 즉흥적이라는 게 즉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1년 2개월 2023년 10월이냐? 자, 그때부터 이 세 사람이 준비를 했다고 봤습니다. 내란 특검. 자, 이때 뭘 했냐면 군 인사가 중요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 시기에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 둘은 이제 군에도 같이 있었고 원래 친하던 사이고 이미 정보사령관에서 나왔어. 전직이에요, 전직. 민간인이죠. 자, 비상계엄 시에 진압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9사단과 34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9사단, 34단이면 백마부대와 필승부대인데 경기도 고양 쪽에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진압군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상계엄 시에. 요걸 논의했다는 거고. 요때 이 시기에 인사를 한 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나중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계엄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기 지금 재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계엄 때 투입을 했던 이들의 인사를 이때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에 정하자라고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제? 자, 그럼 총선 후에 하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비상계엄을 결행하자라고 뜻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사실은 이제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답답한 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대 2,000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 보내고 이럴 때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왜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냐. 그다음에서 그거 뭐였죠? 그거 뭐 R&D 예산 깎고.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 중요하다라면서 당의 얘기를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제 총선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어쨌든 총선 이후에 결과가 어쨌든 비상계엄을 할 거였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전제는 내란 특검의 얘기가 맞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전제가 맞다면. 어쨌건 그리고는 총선 한 달 전인 2024년 3월에 여인영, 이진우, 각종군을 불러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냐면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은 종북 좌파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란 특검의 논리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총선에서 졌죠.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갑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요. 미국 하와이. 그때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에게 계엄을 암시한 듯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군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이 와서 이 내용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얘기를 한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신원식 장관이 듣고 김용현 차장에 가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번 계엄 수사나 재판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줄곧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반대를 하니까 2024년 8월 바로 다음 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계엄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작 수장이 계엄에 반대하니까 그러면 바꿔. 그래서 처장이 직접 국방부 장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영전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방부장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내란 특검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거 계엄 준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고를 했었죠. 하지철 스타일의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을 준비한 거다. 내란 특검은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알게 됐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진 않지만 어쨌건 김민석 최고위원은 뭔가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죠.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괴담이다. 민주당 의원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3년 10월부터 쭉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선 2024년 9월 9일 이 논란이 있는 와중에 노상원 사령관은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을 차출하기 시작했다는 게 내란 특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북풍조성, 북한을 뭔가 도발시키기 위해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계엄을 할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왜? 합참이 소극적이에요. 아까 합참 의장도 계속 지금 들었는데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북한이 대응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로 내란 특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도 파병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쪽에 뭔가 도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마침. 네. 그래서 어쨌든 대응이 그 이유로 들거든요. 내란 특검은 어쨌건 북한이 대응을 안 해요. 근데 이건 1차적으로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 실패를 한 거죠. 요걸 이유로 이제 계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 11월 5일 여인영 사령관의 메모가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적의 행동이 먼저 일어나요. 뭔가 행동이 먼저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계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한 거다라는 지금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쪽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논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 얘기했던 이 논리. 야당이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으로 독재를 하고 있고 공직자를 탄핵하고 당시 이제 방통위원장이 탄핵하고 이럴 때니까 검사들 탄핵하고 예산 편성을 반국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를 반국가 행위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거다. 그 당시 이제 예산도 막 민주당이 막 몰아붙이고 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내란 특검 논리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북한을 도발시키고 야당에 핑계를 냈다는 거예요. 야당의 거대 야당의 독재를.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이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 가지려고 반대 세력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란 특검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노상원 여인형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상원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죠.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이게 이제 반대 세력, 좌파 세력이라고. 그 다음에 선거권 박탈. 그 다음에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그러니까 국회가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를 없애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주자. 여인형 메모도 보면 민주당상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 다 체포, 누구 체포? 반대 세력. 여기를 보면 뭐 홍장원 여인형 얘기 때 나오는 그 14명도 포함해서 보면 뭐 거기에 이제 김민석, 한동훈,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때 최상목 당시 계엄 때 지시할 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문건을 보면 이제 A4 용지를 하나 주잖아요. 거기 이런 게 쓰여 있었다는 거죠. 비상계엄 할 때 돈을 주고 국회는 아예 자금을 차단하고 국회를 거기가 해체하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만들 거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고 또 반대 세력은 법관 체포 시도도 있었다는 거죠. 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반대 세력을 없애서 내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의 논리입니다. 이게 근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궁금한 것들을 계속 풀어봐보죠.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선관위에 왜 군을 보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군을 선관위에 보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하려고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내란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은 뭐라고 봤느냐? 총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잖아요. 그게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진 거지 실제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보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봤냐면 이미 국정원도 행정안전부도 감사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데 왜 선관위에 정보사를 보내냐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선관위 정보사가 선관위에 갈 때 막 이런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망치, 송곳, 야구방망이. 왜 가져갔을까? 이런 걸 가져가서 고문하려고 가져갔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고문 도구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작하려고 했다. 요것 때문에 가져갔다고 봤는데,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요. 자, 왜 12월 3일로 정했을까? 이거 궁금증 많았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겸이 해제된 게 국회에서 이제 표결로 해제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했었으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다 지역구 내려가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운데 그날 평일이었잖아요. 평일에 굳이 해서 쉽게 이게 어쨌든 막게 해서 10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빨리 국회로 올 수 있는 왜 그날을 택했을까도 의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속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천공이 무슨 당선 1000일 되는 게 12월 3일에 이때 하면 계엄 성공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자, 내란 특검은 여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왜 12월 3일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정을 해요. 뭘 추정하냐면 노상원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근데 마침 보니까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5일에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하려고 했더라.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 왜냐면 이때가 언제 시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아직 취임은 전이에요. 요 사이에 뭔가 일을 이제 계엄을 했다는 건데, 봤더니 1972년 여기 10월 유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3주 전에 유신 선포.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보면 내란 특검은 이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이 움직여요. 계엄을 해서. 그러면 미국은 계엄하는 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입하지 못하도록 뭔가 뚜렷하게 누군가가 딱 빠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뭔가 혼란한 정권 교체기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미국이 이 12월 3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천공 이런 얘기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내란 특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궁금하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걸까요? 왜 이 의혹이 많았냐면 당시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명태균 그때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터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보면 명태균 씨가 뭔가 황금폰 얘기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계엄이라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많았는데, 내란 특검은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주된 이유는 뭐냐? 아까 내란 특검이 얘기했던 권력을 오래 갖고 내가 권력을 오래 갖기 위해서 한 거지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대신 본인과 배우자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이 돼 있다고는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계엄을 알았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당일날 오후 10시 20분에 이제 계엄 하잖아요. 근데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당시 방문했던 성형외과도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몰랐던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얘기한 대로 계엄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군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 안과나 이 관저로 군들을 많이 초청해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이제 집에 있을 때, 관저에 있을 테니까 합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안가나 관저에서 계엄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그때 김건희 여사도 듣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모임에 있었던 군사령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들의 통화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상원과 만났는지를 봅니다. 그 왜 보냐면, 아니, 영부인이 퇴직한 군인을 만날 사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노사원 당시 이제 퇴직한 정보사령관을 영부인이 왜 만나겠어요? 근데 만났다면 만난 그 자체가 계엄에 뭔가 개입한 것 같은 걸로 정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셋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관여 사실은 없다였습니다. 오히려 계엄 이후에 여기 이제 화제가 된 뉴스 기억나시죠? 너 때문에 나 망쳤다고 화를 냈다는 거죠. 이러면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김건희 여사의 지근거리에 있던 인물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다 망가졌어.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라는 걸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가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한 정황들은 있다라고 또 내란 특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죠? 진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를 했나? 하도 민주당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 민주당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들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고 계엄사령부가 사법권 이양을 요구하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갖고 와라고 하면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면요, 계엄이라는 건요, 계엄권 안에는 계엄이 발생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계엄이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계엄이에요. 입법부는 안 돼요. 왜냐면 입법부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계엄을 발동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실상 계엄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협력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제기하는 건데 내란 특검은 그런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왜 무혐의냐?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시 40분에 법원에 가요. 그러니까 계엄 발동하고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1시 2분에 이게 해제가 돼버려요.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론이 통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 12분 만에 이 사이에 뭘 할 수가 긴급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당시에 계엄사에서 법원 실무자에게 자 계엄사령부로 연락한 파견하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대법원이 거부합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협력할 거였으면 보내서 뭔가 그럼 사법권 이양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도 안 갔고 회의를 열었다고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건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자, 또 궁금한 거. 국민의힘도 동조했다라고 하면서 막 정당 해산까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요것도 보면 그럼 왜 국민의힘도 동조했냐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뭔가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으니까 수상하다. 조지현 의원은 계엄 선포 5시간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어. 이거 뭐 수상하다. 그 다음에 신동욱 의원 뭔가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해. 수상하다. 뭐 다 무혐의. 전혀 이 계엄과는 무관한 통화였다. 라고 결론. 여기 뭐 계엄과 무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계엄 이거 동조하는 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자, 그 다음에 비상계엄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술 먹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죠. 뭔가 뭐 얼굴이 빨개 보인다는 둥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확인 불가. 이거는 안 먹었다는 아니고 먹었는지 확인을 못하겠다. 음주운전도 하루가 지나면 측정이 안 되는데 이걸 뭐 증거를 뭐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고. 혹시 천공이 뭔가 아까 그거는 그 12월 3일 정하는데 천공도 확인 안 됐다라고 무속인들을 확인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천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공이 국정에 개입한 후, 그죠?
그거는 성공을 아예 조사를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과하게 보니까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나 뭔가 천공과 논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과 동조한 거 아니냐, 요것도 보는데.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이제 취소하는 결정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란 특검 직위원 판사가 뭔가 윤석열 구속 취소를 대법과 뭔가 뭐 짜고 취소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왜 내란 동조예요? 지금 이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난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게 뭔가 내란 세력과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내란 특검 끝나요. 34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예. 그거 뭔가 짬짬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심우정 당시에 검찰총장 얘기할 때 그거는 못 밝혀냈다. 요거 왜냐면 당시에 이제 내란 특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이 가 있잖아요. 근데 파견된 검사가 검사하면 이제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했다. 그다음에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뭐 PC 초기화로 증거인멸, 이거 이제 국가기록원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부분이라 요것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수분으로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있어요. 예. 뭘 밝혀낸 거야, 그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계엄 여기저기 떠든 거는 다 알았던 사실인 것 같고, 그죠? 뭐 음주는 확인 안 됐다고, 불가라 그러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밝혀낸 게 별로 없다. 아까 왜 12월 3일인가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추정만 했다, 뭐 이런 건데 180일 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 막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뭐 특검은 뭘 수사한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건 뭐 결과적으로는 없으니까 뭐 또 못 밝혀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건 내란 특검은 넘겼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한다면 요게 다시 이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또 뭐 새로 의혹 제기되면 또 그것도 또 특검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계엄에 대한 궁금증들, 어쨌든 내란 특검의 결론, 하여튼 질문들은 다 진짜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답변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그 시점을 콕 집었습니다. 그 지목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1번 2023년 10월, 2번 2022년 5월, 3번 2024년 12월, 4번 2024년 9월. 네, 보신 분들은 정답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를 좀 했으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한 곳은 두구두구두구 어딜까요? 자, 연어 술파티 지목한 곳 2번. 안 나오네. 2번.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 1313호, 거기에 이제 검사실 옆에 영상 녹화실인데 거기서 술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정답 맞추신 5분 발표 나갑니다. 첫 번째, 쾌남님. 정답 2번. 야, 이 쾌남님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왜냐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쾌남님의 논리를. 자, 일단 수원지검엔 CCTV 없나요? 맞죠? CCTV만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죠? 그거 조회보면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CCTV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결국은 회유가 있었냐가 주포인트네요. 맞습니다. 회유가 있었냐가 주포인트예요. 그러면 단순히 연어 파티로 회유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 어쨌건 핵심이 회유인데 연어 파티로 회유당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믿어, 이것만으로는
회유를 안 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왜냐면 교도관은 또 쌍방울 직원이 음식 갖다 주는 걸 봤다고 하니까. 자, 그럼 박상윤 검사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럼 수사비로 저녁을 사 먹었다고 하는데 수사비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습니까? 박상윤 검사 이거 내야겠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쾌남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십니다. 이거 잘 따져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건. 자, 두 번째 백장님 당첨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재판 결과를 기대합니다. 정의를 세워줘야 돼요, 재판부가. 자, 세 번째 임엘른님, 동행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려요. 2번입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네 번째 또낭님, 자, 2번 잘 맞춰줬고요. 이번 사건이 한 번에 파악이 다 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다 보셨나봐요. 한 번에 파악이 됐다고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이성우님입니다. 동행커 알기 쉽게 정리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다섯 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네, 어떻게 커피 받아가신 나와 있으니까 꼭 따뜻하게 한잔 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